여러분들도 저처럼 여름 되면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 더 가려워지고 심하게 긁어서 진물 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방법 추천드릴게요. 제 피부를 바꿔준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아토피의 보습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크림도 진짜 이것만큼 아토피의 예민함을 잘 잡는 크림이 없어요. 그리고 아토피가 보통 겨울에 건조해서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여름에 더 심해졌었거든요. 그럼 바로 아토피 관리법으로 가볼게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엄청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름에 땀띠처럼 팔 안쪽이랑 다리 뒤쪽이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사타구니 쪽도 엄청 가려워서 벅벅 긁었고 진물 나고 가려워서 긁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손톱 안쪽에 긁은 그 피딱지 진물이 껴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스트레스 올라오면 아토피가 올라와서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아토피 한창 심할 때 아토피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옷이랑 잘 때 이불에 항상 각질이랑 핏자국이 매일 묻을 정도였어요. 엄청 심할 때는 진짜 안 해본 거 없는 것 같아요. 간지러울 때 긁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안 돼 이러면서 벅벅 긁고 있고 긁고 나면 몇 초 동안은 또 너무 시원하잖아요. 물론 이후에는 진물 상처로 좀 처참하긴 해요. 그리고 피부 열감도 엄청 심해서 진짜 심장이 팔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토피 연고랑 피부과 치료비 이런 걸로 몇십만 원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요법이랑 광고 같은 거에 속아서 더 심해졌을 때도 있었거든요. 우선은 아토피가 여름에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더워서가 아니라 열에 의해서 아토피의 피부 장벽 손상이랑 염증이 더 심해져서 그렇대요. 그래서 건조하고 따갑고 막 가려운데 이때 피부를 촉촉하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아토피 급성기 내가 너무 긁어서 진물이 너무 심한 상태다 하시면 웻 드레싱이라고 보통 화상 환자처럼 피부 장벽 엄청 없어졌을 때 하는 건데 이게 생리식염수를 써서 하는 거라서 삼투압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 부위에 하면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나중에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저 어릴 때 아토피 엄청 심할 때 밤에 잠 잘 못 자고 그럴 때 엄마가 진짜 자주 해주셨거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생리식염수로 병변 부위를 가볍게 세척해요. 약국에 가면 생리식염수 한 박스에 20개 정도 들어있고 그거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사셔서 하시면 되고 소금물을 직접 만들어서 쓰시긴 하시던데 이게 체액이랑 비슷한 농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직접 만들려면 농도 조절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멸균 된 걸로 쓰면 더 위생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약국 가서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물기를 제거하고 그 위에 얇게 연고를 발라요. 저는 리도맥스 스테로이드 연고 썼었거든요. 그 다음에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셔서 살짝 짠 다음에 약 바른 부위에 1차로 붙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건조한 꺼즈를 새 거를 덧대고 멸균 꺼즈 붕대 같은 거 있으시면은 그거 감아주셔도 좋아요. 하루에 2번 2시간씩 적용해주면 너무 좋아요. 잘 때 가려워서 잠 안 오면 그때 해줘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적용하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상처가 낫는데 도움이 안 된대요. 꼭 2시간만 하고 떼세요. 그리고 아토피 상처 부위에 좀 감염된 것처럼 좀 고름 냄새 같은 거 나고 하시면은 그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랑 같이 그 에스로반 연고 있잖아요. 그거 같이 발라주셔도 돼요. 에스로반은 처방전 없이 약국 가면 살 수 있거든요. 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드레싱 다 하고 연고 한 번 더 덧발라줘도 돼요. 그리고 평소에 세라마이드 보습제 자주 덧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스트라 제품 썼었는데 이게 피부 장벽의 필수 구성 요소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다 들어있어서 성분도 되게 심플하고 막 첨가제 같은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토피 환자한테 진짜 좋아요. 이 영상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 꼭 직접 생리식염수 사서 꼭 해보세요. 이렇게 웻 드레싱을 하고 나면 한결 피부가 나아져요. 근데 진물은 안 나고 내가 만약에 가렵기만 하다 하시는 분들은 냉찜질을 해주세요. 냉찜질은 생리식염수나 정수된 물 있잖아요. 그거를 냉장고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보관하고 깨끗한 꺼즈를 그 차가운 물에 흠뻑 적신 다음에 물기를 살짝 짭니다. 그렇게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그거로 가려운 부위를 살짝 덮어주세요. 한 15분을 넘기지 말고 떼시면 됩니다. 하루에 2-3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 얼음으로 냉찜질 해주는 것도 좋은데 대신에 얼음을 팔에 직접 대지 마시고 꺼즈나 면 위로 대주시는 건 좋아요.
특히 어린 애기들한테는 얼음까진 필요 없고 차가운 꺼즈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진물이 엄청 심할 때 야외 외출 시에는 사실 피부 노출을 피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햇빛을 노출하면 피부 장벽이 깨진 상태여서 안 그래도 수분이 다 날아가서 엄청 건조해서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 듀오덤 붙이고 다녔어요. 듀오덤 한 번 붙이면 보통 3일은 그냥 안 떼도 되고 특히 애기들은 그냥 떨어질 때까지 냅둬도 되거든요. 근데 진물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은 하루에 한 번 교체해줘도 돼요. 그리고 야외에서도 땀이 나면 땀이 증발하면서 염분이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가 엄청 가려워요. 저도 어릴 때는 가려우니까 그냥 뻑뻑 야외에서도 막 긁었는데 이때 냉찜질 자주 해주면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밖에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얼음을 들고 다닐 순 없으니까. 뭐 시원한 냉팩 갖고 다녀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출할 땐 물티슈를 꼭 챙기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냥 들고 다녀요. 나중에 뭐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땀을 흘리면 바로 물티슈를 꺼내서 닦아주고 그 위에 보습제를 한번 발라주세요. 이렇게 좀 닦아주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휴대용 손선풍기를 들고 다니세요. 이걸로 시원하게 바람 쐬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선크림 바를 거면 그 아토피 피부염 부위에는 바르지 마시고 그 주위에만 바르세요. 주위에 바르기에는 순한 무기자차 선크림이 안전합니다. 저는 양산을 쓰거나 얇은 면 소재 긴 옷을 좀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수준의 자외선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비타민 D가 대사되면서 피부 장벽이 좀 튼튼해진다고 하니까 저는 따갑거나 아프지 않은 날은 살짝 햇빛 쬐주면서 말려주는 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샤워할 때는 씻는 순간부터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샤워 시간은 5분 이내에 빨리 끝내주고 씻을 때 꼭 미지근한 물로만 씻으세요. 뜨거운 물은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정력이 너무 좋은 바디워시도 쓰지 마시고 약산성 클렌저 쓰세요. 약간 좀 미끌미끌한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은 거래요. 그리고 샤워한 다음에 물기는 대충 닦고 보습제를 빨리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물기 있어도 그냥 막 바르거든요. 어차피 수분은 날아가니까. 그리고 아토피 하면 사실 스테로이드 연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쿨링이랑 방금 말씀드린 드레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한다고 해서 제 피부가 회복되는 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스테로이드 연고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몰라서 아무데나 그냥 덕지덕지 막 발랐었는데요. 아토피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토피는 단순한 피부 가려움증이 아니라 피부 염증이랑 피부 손상이 반복되는 만성 피부염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야지 염증 반응을 빠르고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피부의 면역 반응을 조절해줘서 피부에 생긴 불타는 듯한 염증과 가려움을 가라앉혀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아토피처럼 피부가 자주 붉어지고 가려울 때 그 붉기를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저는 리도맥스 연고 사용했는데 이게 그렇게 센 연고는 아니더라고요. 피부과에서 처방받아서 썼었는데 요즘엔 그냥 약국에서 살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애기들 피부같이 연약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연약한 부위에도 비교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렇지만 스테로이드인지라 반드시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해주시고 너무 자주는 쓰면 안 돼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소량만 얇게 붉어진 부위에만 사용하시고 멀쩡한 피부까지 바르면 오히려 그 정상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어서 정상인들은 당연히 피해주셔야 되고 계속 바르면 내성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내성은 보통 항생제 같은 주사나 먹는 약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내성보다는 지나치게 자주 쓰면 피부가 그냥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 있을 때만 바르고 좋아지면 중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빨간 염증 부위에는 짧게는 7일, 길게는 2주까지만 쓰고 그 뒤로는 그냥 보습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생긴 거는 살짝 보습제 같이 생겼잖아요, 리도맥스가. 근데 필요할 때만 짧게 바르는 약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하면 또 부작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스테로이드 연고 부작용 중 제일 흔한 게 피부가 위축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요. 진피에 있는 콜라겐이 줄어서 그렇다는데 저는 특히 사타구니, 팔 접히는 부위에서 잘 그래요. 그리고 피부가 원래 상처가 생기면 새살이 돋으면서 그 주위에 색소세포가 침착돼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데 저는 접히는 부위는 더 심해요. 그래서 반팔 반바지를 싫어하게 됐어요. 이런 진짜 다 나았는데 색소 침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스티바 A 연고를 처방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다 나았을 때 피부가 좀 색소 침착이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신 분들은 스티바 A 연고 받으려면 처방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레티놀 크림 있잖아요. 레티놀 성분 들어간 크림 같은 거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피부 주기를 앞당겨서 좀 턴오버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냥 빨리 낫는 게 목적이다 하시면 보습제만 발라주시는 것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림을 엄청 열심히 발라줘요. 건조할 때마다 제 주위에 놓고 그냥 막 발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습제 바르고 그 위에 저는 비판텐의 기름짐이 좀 괜찮아서 그렇게 같이 보습제랑 비판텐 같이 발라줬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쓰기 좋은 제 생크림에 대한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가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끓기 위해서 손톱은 항상 짧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손톱을 자주 깎아요. 저는 손톱이 길었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깜빡하고 못 깎은 날은 항상 다음날 제가 피부 끓어가지고 손톱 아래에 피부 딱지 같은 거 껴있던 기억이 나네요. 잘 때 장갑 끼고 자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제가 답답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계속 장갑을 벗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효과 없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토피 그냥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진짜 힘들었어요. 잠도 잘 못 잤었는데 그때 아토피가 진짜 심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간호사다 보니까 손을 진짜 자주 씻다 보니까 예전에 손 피부 장벽이 진짜 제대로 무너져가지고 핸드크림도 제일 리치한 걸로 썼었는데 계속 씻어야 되니까 그게 또 손을 자주 씻으면은 금방 씻겨 내려가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냥 씻고 바르고를 엄청 그냥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손이 진짜 건조하거든요. 피부 장벽이 깨지고 낫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부가 원래 주름이 쫀쫀하게 져 있잖아요. 생긴 게. 근데 저는 아토피 나은 부분 보면은 항상 피부가 주름이 되게 엉성하게 져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나으면서 원래 색소 침착이 잠깐 조금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 부분은 그렇게 재생이 잘 되는 부위도 아니어서 건조해가지고 각질 있고 색소 침착 당연히 있고 그래서 생선 비늘처럼 돼요. 피부가 그냥. 그리고 건선은 아닌데 되게 거칠거칠해지고 약간 피부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두꺼워지고 주름이 되게 피부에 가뭄 난 것처럼 뚜렷해져요. 그래서 뭐 탄력 당연히 없고 갈라져서 오히려 더 건조해져요. 로션을 위에 발라도 그냥 금방 마르는 느낌 들고 그리고 아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토피가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반대로 아토피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또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저는 특히 가렵고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스트레스가 제일 심했어요. 수면 중에 아토피 피부염이잖아요. 제가 지금 있는 게 피부 염증이다 보니까 피부로 몰리는 혈류량이 늘어서 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잘 때 큰 방해가 돼요. 그때마다 밤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웻 드레싱 방법을 더 자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토피 환자들은 감각신경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예민해져 있어서 잘 때 시원하게 해주는 환경 조절이 진짜 중요하대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조절해주시는 게 좋은데 쿠팡에 온습도계 팔거든요. 그거 사서 보시면서 꼭 모니터링 해주시고 항상 잘 때 씻으러 가기 전에 창문을 그냥 열어요. 창문을 열고 씻으러 가면은 씻고 나오면 엄청 시원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쿨링 패드 요즘에 팔잖아요. 그거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그거 해주면 누웠을 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특히 에어컨이랑 선풍기 트는 거 아끼지 마시고 평소에도 그냥 감기 걸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책상에도 항상 선풍기 두고 그냥 틀어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뭐 전기요금 걱정할 것도 없는 게 어차피 치료비랑 약값이 더 나와요. 보습제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풍기랑 에어컨 꼭 자주 틀어주시고 무조건 시원하게 해서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면역 문제도 있으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잠을 그냥 많이 자고 아토피에 또 땀 배출하는 게 중요하대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선선한 밤에 나가서 뛰거나 산책을 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 때뿐만 아니라 집을 항상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토피가 생기는 특이 항원 중에서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 때문에 어렸을 때 빨래를 진짜 자주 하시고 특히 베개 있잖아요. 베개가 제일 더럽거든요. 그 여드름 있으신 분들도 이거는 해당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잘 때 베고 자는 게 베개잖아요. 그래서 베개를 자주 빨아주시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 쿨링패드 베개용 있잖아요. 그거 깔면은 그냥 그것만 자주 빨면 되니까 그렇게 저는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 때문에 어릴 때 베개 패드랑 이불을 진짜 자주 빨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누가 아프면 원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더 고생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단이랑 먹는 거 관리도 진짜 중요한데 보통 애기들이 많잖아요, 아토피가. 그래서 이거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실 텐데 식이 조절은 아토피에 진짜 중요하긴 한데 너무 과하게 다른 음식을 제한하면 애들은 그때 성장기잖아요. 먹는 게 안 그래도 엄청 중요해요. 단순히 특정 음식을 제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피부염이니까 면역을 안정화시키고 장내의 미생물 균형 유지랑 피부 장벽 회복을 위한 영양 보충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뭐 유제품 먹지 마라, 유산균 먹어라 이러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리고 성인들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골고루 영양소 섭취를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뭘 먹었는데 아토피 증상이 더 심해졌다 하시면은 증상이랑 식단 일지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날짜랑 두 번째로 먹은 음식, 세 번째로 증상 뭐 몇 시에 어디가 가렵더라 하는 거, 붉어지더라 이런 거 쓰시고 네 번째로 수면, 내가 그 증상이 있던 날 잠은 잘 잤는지 몇 번 깼는지 이런 거 써주시고 똥은 어땠는지 다섯 번째 그런 거 기록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아토피가 심해지면 보통 반나절 이내에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에 뭐 먹었는지 체크를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병원을 안 가고도 집에서 스스로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내 아이나 내가 너무 아토피가 심하다 하시면은 그냥 노트에다가 그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너무 심하다 하시면은 대학병원에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내가 아토피가 올라오는 특이 항원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내면 그때 조심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뭐 일단 그렇게 해보시고 아토피는 보통 완치가 어렵다. 병원약을 먹으면 그때뿐이다 하실 텐데요. 아토피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새로 생긴 병변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매일 밤 가려움에 잠 못 드는 그 시간을 모두가 알아요. 그리고 그 곁에서 마음 졸이면서 함께 견디는 가족의 시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피부 병변이 진짜 잘 보이는 부위에만 있잖아요. 다 나아도 흉터가 부여지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가 저는 더 따가워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덜 아프게 밤을 좀 더 편하게 만드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이랑 같은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피부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셨던 거랑 평소에 나는 이런 게 힘들었다. 뭐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싶으신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냥 본인이 힘드셨던 거 그냥 막 쓰셔도 돼요. 그리고 주변에 아토피로 지친 가족이 있으면 이 영상 꼭 전달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토피에 썼던 도움되는 재생크림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꼭 보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아토피 꼭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